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83화 시작합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현재 염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소 농장을 운영할 때 중요한 것이 정리를 잘하는 것이에요. 닭과 염소와 가축들이 살 곳을 다 정리해서 따로따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먹거리도 잘 정리했다가 비에 맞지 않게 햇빛에 그을리지 않게 보관했다가 잘 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미국 정치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 여러 장관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트럼프의 지원을 흠뻑 받은 그런 장관들이 지금 줄줄이 사퇴를 하거나 해임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 농장이 잘 되려면 정리를 잘해야 하듯이 우리 미국 정치도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정리의 여왕 뉴저지의 양이님이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양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네. 근데요, 염소 아저씨, 저는 처음에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정리를 잘해야겠다 해서, 염소가 깔끔한 동물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깔끔한 동물이죠. 근데 염소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정리를 해야죠, 농부가. 예. 네. 자, 그리고 미국 정치는 미주 한인들이 정리를 또 해야죠. 그래서 우리 뉴저지 양이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주 바쁘신데. 자,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방송 언론을 보고 얘가 쟤인지 제가 얘인지 모를 정도로 막 헷갈리게 별 특이한 사람들이 장관이 되는가 하면 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우르르 해임되고 사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네. 어떤 장관들이 현재 어떤 일로 인해서 해임되거나 사퇴를 하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임돼서 유명해진 분들이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 그렇죠? 그리고 법무장관 펜 본디, 그리고 노동부 장관 로리 차베스 더 리머라는 분이 트럼프에 의해서 해임이 됐어요. 트럼프 2기 강요로 임명이 됐다가 너무 많은 비리가 발견돼서 이분들이 해임이 됐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를 보면요.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 노엠은 지난번 IC 요원들에 의해서 미네소타랑 텍사스에서 시민들이 돌아가신 적 있잖아요. 시민 3명을 사살한 사건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무래도 국토안보부가 IC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DHS, 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죠. 거기에 예산 2억 2천만 달러를 자기 홍보성 광고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전에도 그리고 개를 뭐 쏘고 총으로 뭐 어쩌고 그전부터 막 이렇게 구설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카메라 앞에 노출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별 휘황찬란하게 뭐 치장을 하고서 나타나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그 프라이빗 젯 전용기도 내가 봤거든요. 와, 정말 예, 의리의리해요. 의리의리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전용기 2대가 1억 7,2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전용기가 아마 그렇겠죠? 그걸 두 예. 대나 구입했대요. 그거를 자기 돈으로 구입하면 누가 뭐라 하나요? 그걸 어떻게 공적 자금을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였는데 그 주지사 시절에도 이렇게 사치성 지출을 많이 했는데 뭐 여행비가 64만 달러, 그리고 뭐 관저 업그레이드 하는데 6만 달러 등이 이렇게 들은 그런 게 이미 많이 밝혀져 있었고요. 2026년 3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질을 했다고 하네요. 예, 뭐 처음에는 자기의 그 반이민 정책을 잘 수행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해서 강요로서 일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크리스티 놈이 자기 홍보를 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트럼프가 볼 때. 괘씸하죠. 결국에는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농장 운영진 방에서 한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크리스티가 여잔데 왜 자꾸 놈 그러느냐. 그래서 크리스 놈입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재미없는 이 조크 아닙니까? 그렇지만 많이 웃었습니다. 크리스 놈, 이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법무부 장관 펜 본디,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그 법무부 최고 윤리 책임자와 내부 감찰 책임자를 직접 해임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가 윤리가 없는 조직이 되었다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유명한 앱스타인 관련 문서 처리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다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을 더 공격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거꾸로 불만을 표출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6 4월에 해임을 했습니다. 예, 팬 본디도 정말 바늘로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그 청문회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개 지랄을 떨어요. 뭐 질문을 하면은 뭐 못한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성질을 내가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대들어요. 대들어. 정말 지독해요. 게다가 자기는 분명히 앱스틴 파일 책상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아니 다 언론에 그렇게 봤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그걸 싹 안면 바꿔가지고 거짓말을 해대니 뭐 트럼프는 마음에 들어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잘못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한다면 모르는데 그냥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한국의 그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할 때 그 검사들의 태도가 저는 이렇게 머리에 스치고 예, 지나가네요. 예. 마찬가지로 큰 소리 치면서 뻔뻔하게 모든 그런 증거물이 다 나왔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자기는 뭐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태도를 보인 거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네, 다음으로는 노동부 장관 로리 차베스 더리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노동부 감찰실에서 사기 부정행위 의혹으로 조사를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고위 보좌관이 행정 휴직 후 사임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리에 대해서 그런 보고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출장비 사기 의혹도 있었는데요. 공식 일정으로 위장을 해서 사적 여행을 참, 돈도 많이 벌 텐데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참 그게 신기해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살고 있는 곳이 노스캐롤라이나고 로리 차베스 더리먼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머를비치에 한번 놀러 왔더라고요.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 네. 예, 근데 어, 거기서 자기 참모진한테 야, 포도주 가지고 내 방으로 와. 뭐 이런 일까지 시키는 거예요. 거의 개인 심부름으로. 예. 그다음에 뭐 비키니 입고서 뭐 아랫 사람들한테 부적절한 관계하고 이 집은 정말 요번 뉴스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 남편은 또 그 노동부의 직원들하고 또 스캔들을 일으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개 난장판을 벌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뭐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 이런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놓고 그랬으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관 같은 경우도 경호원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남편 관련해서는 성폭력 의혹도 이렇게 불거졌다고 예.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6년 4월 22일에 얼마 안 됐죠. 이틀 전이네요. 사임을. 남편은 음, 노동부에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어요. 법원으로부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개판인 거예요. 개 난장판인 거예요. 진짜,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국방장관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국방장관 얘기도 할까요? 예, 피트 헤그셋은 아직 파면된 건 네. 아닙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
삭셋. 아우, 발음도 어렵네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조사를 중인데요. 기자와 민간인이 포함된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작전 정보가 공유된 사실이 드러나서요. 국방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요 문제는 그 아, 전에 얘기 나왔었어요. 네네. 이거는 상당히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7, 8개월 된 얘기인데, 그때 문제가 네. 됐죠. 이란 전쟁 관련한 또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아마 포로를 처형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 예, 말도 안 그리고 되는 거죠. 이란 전쟁 전에 또 어떤 주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또 그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이 사람도. 저는 축구 아들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트럼프 이렇게 아들도 장관들도 그렇고, 같이 해먹고 다 해먹고 있군요. 얘 관련된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본인은 부정하고 저걸 있죠. 본인은. 어떻게, 예. 예, 이런 사람들만 강요로 뽑아놨을까요?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강요들이 뭐 의회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 다음에 뭐 일을 해나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사임을 하거나 해임되거나 하는 일이 뭐 결코 낯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서너 명이 이렇게 다 우르르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약간 예외적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문득 이 장관들의 이런 비리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를 들면, 아니, 저 정도 비리 갖고 뭘 이렇게 문제를 국민들은 삼냐? 아이, 괜히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해임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비리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본인의 비리가 굉장히 경미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랄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둘 중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어떤 것 네.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 트럼프 자신이 비리의 온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제 전쟁 말이. 일으켜가면서 옛날에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회사를 운영하고 그 아들들 뭐 리버티 파이낸스인가 그 회사 해가지고 뭐 수십억 불을 벌었잖아요. 게다가 예. 이란 전쟁 일어나면서는 들어온 회사에다가 바로 투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뭐 이런 일을 벌이니까 대통령 자체가 그런 부정부패의 온상이니까 그 밑에 강요들도 해이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몇 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이 강요 말고 이 법무부 내 FBI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FBI의 지금 국장이 캐시 파텔이잖아요. 캐시 파텔 또한 팬 본디 못지않게 그 엑슨 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우기고 윽박지르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의회에서 아마 청문회 하는 거 보셨겠지만.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올림픽에서도 아이스하키 선수들,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들 방에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샴페인 터트리고 예정이 없던 개인적인 행보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 여자가 알렉시스 윌킨스인데 캐시 파텔이 46세고 이 알렉시스는 컨트리 가수예요. 컨트리 뮤직 가수. 네. 27살이에요. 그러니까 20살 차이 나죠. 근데 한 3년 정도 사귀었답니다. 그런데 알렉시스가 어느 행사에 이제 노래하러 갈 때 스왓 팀이라고 아시죠? 네, 스왓 알죠? 예, 아주 그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중무장을 하고 막 그 차를 타고서 막 왱 하고 가는 차 있잖아요. 그 위기에 네. 빠진 사람들 구조하러 가거나 한 이 대원들을 동원시켜서 이 알렉시스가 노래하는 가는 그 행사장까지 모셔다 줬어요. 와, 게다가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머리하러 가는 거. 헤어 어포인먼트. 그러니까 뭐 미장원에 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만지러 갈 때 이 수화팀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무장한 세상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쫙 가가지고 이 27살짜리 여자 가수 머리하러 가는 데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호송하고. 이게 이 공적인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FBI를 이렇게 개인 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고, 게다가 이것을 지적한 기자가 바로 엘리자베스 윌리엄슨이에요. 뉴욕 타임즈 기자면서 더 월스트리트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음, 윌리엄슨이 바로 알렉시스 윌킨스하고 캐시 파텔 문제를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캐시 파텔이 이 엘리자베스 윌리엄슨을 조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보복 차원의 조사 아닙니까? 이것도 FBI라는 정보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원한을 푸는 거잖아요. 이 언론 탄압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시 파텔도 아마 못 버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게다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금 한참 의회에서 청문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상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 당신 혹시 의학 전공했습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RFK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혹시 전직 의사였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보건부의 장관입니까? 당신이 보건부 장관 하면서 지금 폴리오, 소아마비, 미즈, 홍역 이런 것들이 껑충 뛰었어요. 당신의 그 뭐 백신이 몸에 안 좋다는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보건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공화당 상원의원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 게다가 오늘은 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보건장관 맡을 때 뭐라고 그랬어? 미국의 지금 약값, 높은 약값, 이거를 내가 장관이 되면 싹 뜯어 고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버니 샌더스 의원이 그럽니다. 암 치료제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어요. 똑같은 약인데 미국에서는 다른 33개국보다 3배를 더 줘야 돼요, 돈. 약값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뭐 너는 약값 내리기는커녕 지금 미국이 똑같은 약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많이 돈을 내는 거예요. 어떤 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똑같은 약인데 6천 불 내는데 미국에서는 2만 6천 불 낸대요. 2만 6천 불. 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 가지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막 뭐라고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잘못했고 오바마 정부 잘못했고 자기는 이거 싹 다 고칠 거야 했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약값은 더 올랐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자, 그쵸. 그런 상태라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약값을 컨트롤하는 그 세력들의 힘이 너무 센 건가요? 어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다른 크리스티 노움이나 팬 번디라든가 아까 로리 차베스 같이 이 장관들의 문제가 뭐냐? 난 이렇게 생각해요. 반이민 정책 하나는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그거 하나는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고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해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외 정책이라든가 뭐 다른 뭐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일관성이 하나도 없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자기 인기만 몰두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어, 아까 열거된 그 강요들도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다 했어요. 자기 이익, 자기 인기, 그리고 실컷 즐기기. 대통령이 즐기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껏 모든 거를. 왕처럼 군림하면서.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에 근거해서 정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게 보다는 자기 정치적 입지, 자기 케네디가의 뭐잖아요. 후손. 자기 정치적 입지, 자기 체면, 자기 한자리, 여기에 더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정책은 다 잘못된 것이고, 진정으로 과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그 주제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딱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강요들이 줄줄이 사퇴했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수정헌법 25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많은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언론에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지만 횡설수설과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됐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반 정도는 거의 실성한 상태예요. 반 정도는 제정신 돌아오는 상태고 트럼프 일기 때는 자기가 건강진단 뭐 건강 검진 받은 거 성적표 나 좋게 받았어 하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일기 때? 지금 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도. 그리고 옆에서 본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저도 TV 화면에서 봤는데 말 실수를 하는 게 이거는 심각한 상태예요. 저 사람이 온전한 정신인가 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수정헌법 25조에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부통령과 강요 과반수가 결의를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한다. 이러면 대통령 권한을 잃어요. 그리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수받고 행정 업무를 해나갑니다. 그게 수정헌법 25조예요. 이게 발동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지하던 마가 세력까지도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제프리 앱스틴 네, 파일 등을 많이 공개한다고 돌리고 안 있죠. 하고, 예, 다른 나라 침략 안 한다고 하더니 지금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다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지지 세력이 극심하게 반대를 할 때는 두 번째는 자기가 사임하는 방법도 있어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닉슨처럼. 닉슨도 그랬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다가는 네. 이 도청하고 막 뭐 워러게이트 사건인가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이거는 나 목숨 건지기도 힘들다 하고 판단될 때는 사임하는 게 나아요. 빨리. 사임하는 게 벌을 덜 받습니다. 자, 트럼프에게는 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야원을 장악해가지고 어제도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 거라고 보진 않아요. 선거구 조정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자꾸 조정하는데 좋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은 계속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1월까지 가서 이제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그때는 탄핵에 박차를 가하게 되겠죠. 예, 그 전에 뭐 사임을 하든지 완전히 정치적인 입지를 잃고 나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을 맡든지 이제 트럼프에게는 이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얘기가 뭐냐? 혹시 양희님 지난 2024년 펜실바니아에서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때 펜실바니아에서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게 저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누군가 총을 쐈는데 귀를 살짝 스친 거 말하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의혹을 막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 몇 주 전부터.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총을 쏜 청년 있잖아요. 네. 일단 그 청년이 아무리 야외라고 해도 전직 대통령에다가 이제 곧 대통령이 될 후보인데 연설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놔뒀을까요? 그거를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그렇죠. 그 의문은 그, 사실 그때부터도 나오긴 예, 했는데 예. 좀 그리고 그 굉장히 사고로 들었었잖아요. 총 쏜 친구 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그 왜 동기가 맞아요. 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그 말이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총 맞고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연출을 하겠냐? 근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미국 정치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 죽으면 연출이라고 의심을 더 받아. 트럼프가 총소리 났을 때 몸을 팍 단상 밑으로 숙인 다음에 일어나면서 피가 철철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피 나오는 거. 어, 그리고 그 트럼프가 어쩌면은 바이든을 누르고 대통령이 된 거는 어쩌면 펜실바니아에 있었던 바로 그
손을 치켜든 거 있지 않습니까? 피 철철 흐르면서 한 손으로는 귀를 막고 또 한 손으로는 손을 흔들면서 뭐 아메리카 하고 외쳤잖아요. We will 네, win. 그때 트럼프 뒤에 미국 국기가 펄럭였잖아요. 그 사진 보셨죠? 자, 그거를 네, 의문을 제기하는 봤어요. 거예요. 어떻게 기자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한 손으로는 귀에 흐르는 피를 막고 한 손으로는 We will win 아메리카 하면서 손을 치켜 올리고 뒤에는 미국 성조기가 찬란하게 휘날리고 하는 장면을 누가 찍었냐고. 그거를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있고 상당히 그 신빙성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이 문제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다시 미국이 일어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라는 아주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모든 그 비리라든가 그런 게 결국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잘못된 그 역사 속에 검찰과 이런 사법부의 그런 민낯들까지 다 보여주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돼서 더 나아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어쩌면 미국도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바닥을 쳐야 새로운 좀 좋은 대통령이 나서 미국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꾸밀지도 모르지만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미국 정치농장 483화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시민들 또 전 세계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념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송입니다. 예, 저희는 다음 미국 정치농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